머신러닝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분류와 예측이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예측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장 오른쪽을 볼까요? 집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의 수, 욕실 수, 집의 넓이, 주차장 넓이 등이네요. 예상이 되시죠? 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우리 집값을 종속 변수로 두고 나머지는 독립 변수로 둘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아실 것이라고 믿고 설명 생략할게요. 그럼 우리 어떤 변수가 집값이라는 종속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집의 넓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집의 넓이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의 넓이를 X축으로, 가격을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옆에 표는 7개의 데이터만 보이지만 제 원본 데이터는 아주 많아요. 그 중에 60개 정도의 데이터만 표시한 결과입니다. 대충 집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강선을 그리려면 저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이 그린 라인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린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저처럼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컴퓨터는 계산을 아주 빨리 해서 그릴 수가 있죠. 자, 컴퓨터에게 그려보려 하겠습니다. 제 눈대중과 많이 차이 나네요. 컴퓨터는 어떻게 이 빨간 선을 그렸을까요? 제가 어떤 계산을 시켰을까요? 먼저 빨간 선의 수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을 Y, 면적을 X라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빨간 선 위의 Y값은 실제 집값이 아닙니다. 예측 집값이죠. 그래서 Y hat이라고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X를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지만 머신러닝에서 X는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에요. X는 집의 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값인 거죠. Y 값도 집값으로 역시 데이터죠. 자, 우리는 이제 Y hat은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안 쓰고요. Y hat은 W 트랜스포스 X라고 쓸 겁니다. 갑자기 웬 W냐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예요. 겁먹지 마세요. W는 열벡터 W0, W1이고요. X는 열벡터 1, X1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동안 벡터는 별말 없으면 열벡터를 의미해요. 왜냐고요? 관례입니다. 그냥 그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T를 트랜스포스라고 읽었죠? 전치를 의미하고요. 열벡터에 전치를 하면 행벡터가 되고 행벡터에 전치를 하면 열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W를 높이고 X벡터와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W0가 B인 거고 W1이 A인 거죠. 같은 식인데 벡터 표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집값은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는 집의 넓이와 주차장의 넓이인 경우입니다. 집의 넓이는 X1, 주차장의 넓이를 X2로 해서 종속 변수 Y 가격에 대해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집의 넓이가 넓을수록 그리고 주차장의 넓이가 넓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처럼 경향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는 X1에 대한 Y 값을 선으로 설명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독립 변수가 두 개니까 X1, X2에 대응하는 Y 값을 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X1이 특정 값 하나라고 할 때 X2와 Y의 한계는 선이고 그 선이 X1이 바뀔 때마다 쌓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잖아요. 한번 시각화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보기 쉽게 그래프를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면을 그려볼게요. X1, X2에 대한 Y 값을 예측하는 면입니다. 집의 면적과 가격의 관계를 보죠. 이번에는
주차장의 넓이와 가격의 관계입니다. 두 관계 모두 가격과 기울기가 양수인 선형 관계에 있네요. 위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x1, x2, y의 관계가 이해 가시나요? 결국 이 면을 나타내는 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면에 대한 식을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은 성분이 3개인 W 벡터와 X 벡터와의 내적입니다. W의 트랜스포스니까 W 벡터는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각 성분끼리 곱하면 면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3개이면 어떨까요? 독립변수가 3개면 y까지 총 4개를 좌표에 표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4차원 좌표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y값을 색 차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좌표축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1개, 2개 있을 때처럼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식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몇 개든 우리는 벡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성이 n개여도 여전히 예측값은 W 트랜스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적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죠. 특성수가 4차원 이상이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벡터식이 만드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초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평면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빨간 선과 면을 그렸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 빨간 선은 예측값이라고 했죠. 이 포인트들은요, 실제값. 그러면 컴퓨터가 빨간 선을 그을 때 모든 점에 대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제일 작은 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yi hat yi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도가 음수 양수가 있어서 모든 점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선을 찾을 때 상쇄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에 제곱해서 모두 양수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점에서 이 빨간 선까지의 오차 제곱합이 제일 작게 만드는 선을 구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빨간 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식이 로스를 모두 더한 식이고 SSA라고 부릅니다. 독립변수가 2개인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3차원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평면을 볼게요. 평면 위에 우리의 예측값 yi hat에서 실제값 yi를 빼주고 제곱한 값을 다 더한 값이 최소가 되는 평면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특성이 3개 이상인 경우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측값 y hat과 실제 y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수, 즉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초평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2개의 식을 볼게요. 하나는 방금 본 SSE고요. 다른 하나는 MSE입니다. MSE는 평균 제곱 오차예요. SSE랑 차이는 여기 n분의 1을 곱해준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단순히 오차 제곱합을 데이터 수로 나누어 평균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y hat 대신 w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요. 자, w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보니까 w에 대한 2차식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w와 L of w의 좌표에 나타내면 바로 아래로 불러오긴 함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최소값을 구하죠? 네, 맞습니다. 미분에서 미분된 식을 0으로 만드는 w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w로 직값을 예측하는 식을 만들면 우리는 그 식을 우리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모델을 만든 w 벡터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